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신성ENG 김신우 이사님 모시고 2분기 주담 톡톡 Q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2분기가 지났습니다. 신성ENG 2분기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주주분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2분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시를 통해서 알려드린 부분들도 있고, IR 뉴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린 NDR을 했다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시 통해서 알려드린 부분들은 이제 계약을 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특허를 취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약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ASE 코리아,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제 코리아 서키트, 서울에너지공사, 이제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은 게 있었고, 부분별로 나누면 C 부분이 이제 5건, RE 부분이 1건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수주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었고, 상반기에만 해도 한 3,000억 이상의 이제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가 상당히 많은데 왜 공시가 이렇게 적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주주분들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자꾸 없냐, 공시를 자주 해라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회사가 모든 수주를 다 공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 여부를 결정을 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는 공시 규정입니다. 공시 규정에는 이제 의무 공시 사항이라고 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공시할 때는 이제 몇 프로 이상이 될 때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 기준에 해당하느냐 를 먼저 따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무 공시 사항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투자자분들의 이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다음에 요 내용이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냐를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에 대한 수주 내용들을 이제 전략기획이나 이제 공시 쪽에서 좀 판단을 할 때, 요게 저희가 볼 때는 투자자분들한테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자율공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번에도 이제 2분기 때 자율공시 했던 이유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나 IT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신성ENG는 이런 투자의 성장 기조에 따라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자율공시로 진행을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공시사항들 쭉 보니까 이제 특허 취득권도 있더라고요.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거, 그다음 태양광 모듈 관련돼서 특허 취득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특허 취득 공시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품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회사에 이제 성과로 오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회사는 그래도 꾸준히 특허 취득하시고 공시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목적들이 있을까요? 아마 저희도 이제 주주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취득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천적인 기술을 먼저 보유한다라는, 선점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외부에 알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가지고만 있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개발을 해서 어떤 제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솔루션으로 해서 사업화를 하고 경쟁력을 가져가서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취득한 다음에 시장에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시를 통해서 알려드림으로써 이게 보도자료로도 나가고, 그러니까 고객사로 하여금 신성ENG가 이런 솔루션을 갖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제 이게 매출의 증대, 아니면 고객들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허 자체가 수익성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이런 걸로도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요번에 이제 그 모듈 관련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모듈의 어떠한 제조에 관련된 이제 효율을 높인다라거나 이런 기술은 아닙니다. 그 특허 내용을 보시면 제조 기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공정상에 어떠한 이제 특허 기술을 가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높인다던가 이러면서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수율을 높이고 이래서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이제
기술을 공정상에서 막 이렇게 적용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R&D 이제 기술에서 이제 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연구진들이 있고, 또 이제 김제에 있는 연구진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연구 멤버들, 그다음에 공정상의 엔지니어들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런 특허들을 계속 개발하고 등록하고 경쟁력으로 활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주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수주 계약 관련해서 물론 공시를 하신 것도 있지만 6월 말 2분기 기준으로 신규 수주라든지 수주 잔고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런 그 수주 잔고 중에서 올해 어느 정도 매출로 잡히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결국은 이제 수주 잔고로 잡힌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이제 수익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총괄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를 지금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4분기에도 수주가 상당히 많았고, 올 초에도 이제 수주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지속적으로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도 이러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2분기 수주 금액이 총 한 1,500억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CE 부분이 한 1,100억 이상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RE 부분이 한 400억 이상 이렇게 돼서 누적 수주로 상반기에만 한 3,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속 이제 수주는 CE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공시된 것보다 한 거의 네. 2배 정도 네, 이제 수주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시를 하는 부분들은 아마 자율 공시는 그러니까 5% 미만이 이제 아주 작은 금액들이라도 이제 공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공시를 하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고요. 신규 수주나 수주 잔고들은 분반기 보고서에도 계속 나오고 반기 보고서에도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고, 저희가 이제 IR 레포트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수주 현황들을 올 초부터 해서 좀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투자 판단이나 이런 거에도 좀 회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수주 잔고 부분 아까 좀 설명을 드리면, 2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매출 인식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제 거의 2,000억대 수주 잔고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수주를 상당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잔고 2,000억대, 매출이 그만큼 인식되는데도 수주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뭐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게 이제 매출 인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CE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계약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인식은 1년 동안 이제 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좀 단기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출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공시 내용 보시면 이제 장기 계약은 뭐 한 1년 이상 넘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거의 다 매출 인식이 된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뭐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이제 3,000억 정도 매출한 거는 뭐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내로 거의 다 매출이 인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건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수익성은 사실은 이제 모든 프로젝트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설명드릴 수 있고요. 가령 이제 올해 저희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 FFU나 EFU를 정말 풀가동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 수율 같은 경우에는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불량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익성과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성과 연관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공사 현장들에서 고층 높이에서 펜필터 유닛을 붙이거나 공조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HPL이라고 해서 하이 퍼포먼스 리프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층에서 하는 작업들을 미리 지상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워크스테이션을 그대로 지상으로 올리게 됩니다. 이동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이제 지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좀 안전 장비이기도 해서 오히려 수익을 더 기대하기도 하고 좀 안정성도 갖고 있는 ESG 관련된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익성을 높이는 데 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이제 반기 실적이 발표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은 좀 더 개선되는 모습들이 아마 보여지는 그런 그림들은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매출은 꾸준한 실적들을 거두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영업이익단에서의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주분들도 수익성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 7월 20일에 그 증평공장 준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공식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30일에 태양광 발전소 설비를 이제 사실 유용자산 처분을 하셨었는데 그걸 그럼 재가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최초에 증평에 1부지, 2부지 두 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지에는 이제 태양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가동을 했다가 그때 이제 공시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2부지에 그건 이제 또 다른 공시로 이제 올 초에 공시한 대로 거기에 이제 신공장을 이제 준공하는 이제 투자를 하는 공시를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투자는 완료될 예정이고요. 일단 이제 7월 달에 준공식은 이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어떤 라인이 들어가게 되나요? 이 부지에? 요 이 부지에 이제 하는 투자는 이제 CE 사업 부분과 관련된 이제 클린 환경 사업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명칭은 이제 약칭으로 이제 AASC 이제라고 해서 AI 기반으로 돌아가는 이제 공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생산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은 이제 OAC라고 해서 외조기라는 이제 제품, 반도체와 이제 대형 팹에 들어가는 산업환경 안전 장비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항온 항습 장비들, 그리고 이제 드라이룸, 이제 제습 장비, 이제 2차 전지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 기존에 해왔던 반도체에 들어가는 FF나 EF가 아니라 이 외의 장비까지 영역을 좀 더 저희가 확장해 나가는 이제 이런 핵심 라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AI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AI는 사실은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데 네. 뭐 설계라던가 테스트라던가 이 제품의 적용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R&D에서 좀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품을 뭐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AI라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이 그 팹 안에 적용됐을 때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AI 기술로 한번 저희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이사님께서 항상 태양광 사업 얘기하시면서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어떤 수익성에 대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2분기 지나고 나면 그런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되어서 이제 저희 태양광 모듈 가격에 대한 것들도 반영이 되어서 어떤 정도 이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2분기가 좀 지나고 있잖아요. 뭐 수혜라든지 아니면 성과들이 좀 있으셨습니까? 뭐 이제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공시 내용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제 상황이 작년하고는 좀 많이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밸류체인에 있는 이제 뭐 태양 전지라던가 태양광 모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이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원가가 올라버리는 상황이 돼서 이제 수요 위축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올 초에 저희가 이제 뭐 주주총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단에서도 저희가 이제 가격을 좀 더 올리는 노력들은 해왔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이나 최종 엔드 유저 쪽에서 수익성이 안 나는데 저희도 단순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산업 환경 자체가 저희가 가격을 올릴 수 있었던 환경도 됐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가격을 계속 올렸던 노력들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됐었다라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1분기에 수익이 어느 정도 8분기 만에 흑자를 냈던 부분이 있었고 2분기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유연해졌고 좀 더 긍정적이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반기 보고서 나오고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BIPB인가요? 그 태양광 그 모듈을 건축물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이제 저희 제품명이 솔라스킨이라고 있는데 색상을 뭐 3가지 화이트, 그레이, 테라코타도 구현해서 시장에 되게 반응도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저희 시공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주주분들도 그렇고 외부에 이제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BIPB가 예쁘고 이제 뭐 가장 다음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사업성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지금 성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제 뭐 페롭스카이트 텐덤 이런 것처럼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하는데 아직은 이제 BIPB 시장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아직은 미비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커진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성숙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질 시장에서 누가 먼저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시장에 대해서 누가 먼저 브랜딩을 갖고 있느냐,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솔라스킨이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많이 알리고 있는 단계고 많은 테스트 베드를 지금 코롱 글로벌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색뿐만 아니라 지금 효율을 그러니까 뭐 출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로드맵을 갖고 있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이제 그 모듈 개발 팀장님을 한번 모셔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U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이제 입법화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가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해서 제비라고 해서 제로에너지 빌딩을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생각해 보시면 제로에너지 빌딩의 에너지 안에 있어서의 에너지 효율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면 신축이든 리모델링 하는 건물에 지붕이라는 데는 되게 좁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벽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외장재 대신에 동시에 태양광 발전 효과를 갖고 있는 거기에 플러스 약간은 이제 심미적인 이제 이런 기능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파괴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계속 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올해 사업화를 준비를 잘 한다면 내년, 내후년 향후에는 큰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시장이 조금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유럽이나 또 미국처럼 어떤 정책의 지원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미 그런 기반들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솔라스킨 제품들을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건지 어떤 것들이 있어야 시장이 더 확대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합적인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인식들도 많이 바뀌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기와장을 태양광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다들 이제 감탄을 했거든요. 와, 좋은 기와장을 저렇게 멋진 기술로 한다니. 근데 기와장을 비싸게 팔거든요. 아무도 그 태양광 모듈 기와장을 비싸게 판다고 그랬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우리나라의 그 태양광 외장재를 솔라스킨을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했을 때는 태양광 모듈은 이 가격인데 왜 이건 비싸게 팔지?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외장재를 태양광 일반 모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건물의 외장재는 태양광 모듈이 아니거든요. 외장재지. 외장재인데 태양광 발전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 내가 일반 건물을 예쁘게 짓는데, 디자인적으로 짓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로 태양광에 대한 수익을 갖고 가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거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적인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또 뭐 미국, 유럽 쪽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얘기들이 잠깐 나왔는데요. 뭐 나오신 김에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유럽 쪽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해외 지사 설립해서 이제 글로벌 수주 전략을 좀 강화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5월에 미국 법인까지 설립하셨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우리가 거기에 진출한 해외 지사나 또 법인들의 뭐 성과들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법인들은 2016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설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뭐 이제 설립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설립은 2차 전지 쪽 관련된 이제 드라이룸 수주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설립을 해오고 있고요. 가시적인 성과는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립을 했던 이유는 최근 2차 전지 고객사들이 미국에 투자를 결정을 해서, 뭐 시기는 아직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좀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이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저희가 뭐 오피스가 있긴 하지만 뭐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오피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모두 두 시장 전부 다 저희가 커버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좀 갖고 있고요. 상당히 뭐 이런 해외 쪽에서의 수주는 올해 뭐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좀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외 쪽을 분위기를 보면 우크라이나발 뭐 사태로 인해서 뭐 지금 뭐 석탄을 다시 쓰겠다, 뭐 이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EU의 최근 독일에 있는 법안이라던가 EU의 움직임들을 보면, 물론 EU 텍사노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키고 뭐 이제 천연가스가 들어간 부분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후퇴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7월 말, 7월 중순 이후에 보면 포르투갈은 뭐 와일드파이어 뭐 이제 불타고 있고, 영국은 40도가 넘어가고 있고, 이탈리아는 가뭄으로 인해서 물을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것들은 결국 재생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좀 더 보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만 그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중간책으로 가는 것들이 기존의 수명을 단축하기로 한 원전을 좀 더 수명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은 BBB 법안이 맨친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 각 주별로는 뭐 적극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은 올해 시장은 여전히 30기가 이상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중국은 뭐 물론 발표긴 하지만 100기가와트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의 환경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국내 환경도 뒤로 물러난 것은 없습니다. 국내 환경도 여전히 프로젝트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RE 사업부나 CE 사업부, 국내 해외 쪽 산업 환경은 나빠지지는 않는 거라고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사실 이거는 뭐 이사님께 질문 드리긴 조금 민망한 질문이긴 하지만, 뭐 여러 채널들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주주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 회사에서 대책이라도 좀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주가 관리 대책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 배당이나 무중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힘들 것 같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좀 통합해서 혹시 회사에서 좀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다음에 뭐 방향이 설정된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유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 역시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제일 어려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일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인 게, 뭐 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이거는 사실은 저도 뭐 그러니까 답변드리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흔한 말로 이제 무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증하면 상간다 해서. 그러니까 무증하면 상간다. 그럼 무증상이 답이냐? 그게 과연 주주의 권리를 어떠한 부분들을 환원을 시키고 어떤 부분이 이익이 되는 거냐? 회사의 실질적인 어떠한 뭔가 더 경영상 더 좋아지는 게 있는 거냐? 꼭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친한 정책들을 고민을 할 때, 그러면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회사가 어떤 경영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을 먼저 개선하고 좋은 실적을 낸 다음에 그 실적을 낸 결과를 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저희는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게 또 이제 주가 부양의 대책의 전부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맨날 하는 거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회사의 이제 내용들과 뭐 투명한 의사 결정에 대한 부분들, 경영 방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또 이제 신속하게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이제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주주 친화 정책의 가장 첫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IR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주 미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공시를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뭐 우려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미리 먼저 더 고민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소해 드릴지 이런 것들을 경영진들도 그리고 저도 저희 뭐 임직원 모두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것들 그런 것도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사님께서는 시장에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데 좀 노력하는 것들을 1차적인 주주 환원 정책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뭐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제가 공시를 보다 보니까 저 6월 8일 뭐 그다음에 14일 DS 투자증권에서 이제 어린 주관하셔가지고 국내 NDR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실제 그 참석하신 기관 투자자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주님들과의 어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주주분들을 이제 공장으로 좀 초대해서 탐방하고 이런 계획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하반기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조금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관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 조금 올해 관심을 좀 받는 부분들도 있고 2차 산업에 관심을 받는 부분도 있고 특히 또 이제 재생에너지, 에너지 쪽이 좀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좀 올해 들어서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NDR 또 이제 기관 탐방도 매주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제 이번 반기에도 하고 나면 이제 온라인 IR도 이제 진행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뭐 NDR도 진행을 하고 소규모 그룹 IR,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탐방, 뭐 이제 이런 것도 진행을 하면서 좀 기회가 된다면 조금 이제 공개 IR도 원래는 기획을 하고 조금 이제 좀 공개된 장소에서 초청을 해서 좀 IR도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건 좀 상황을 보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뭐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뭐 컨콜을 통해서라도 좀 더 많이 좀 내용들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보면 혹시 좀 들어보시거나 접해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IR 담당자들하고의 이제 통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공개되거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경우들을 제가 최근에 이제 전달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어떤 거는 되게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공부를 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도 이제 많은 공부들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거기에 좋게만 보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또 이제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IR 담당자들이 또 약간 위축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을 할 때
좀 제한적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서로 개인 투자자분들도 통화를 하시거나 좀 이럴 때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좀 모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를 주셔도 좋고 반기 이후에 그래서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자분들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눌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뭐 좀 더 반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만나 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뭐 2분기까지 또 좋은 소식 전해 주셨는데 하반기 우리 회사 이제 신성인지에 대한 전망과 계획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 뭐 거창하게 전망과 계획 뭐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뭐 계속 꾸준히 올해 하반기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초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말씀드리기보다 실적으로 보여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약속이 마지막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주분들께 한 말씀 하고 마무리하시죠. 올해 상반기에 해왔던 것 이상으로 하반기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성 ENG가 되겠습니다. 네, 3분기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신성 ENG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신우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